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27일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작 전에요. 제가 계속 요즘 말씀드리고 있죠. 저희 주식 매매 다이어리 지금 또 절찬리에 판매 중에 있으니까요. 제 소개 영상이 나가고 QR코드가 나오면 거기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구매 사이트로 이동하셔가지고 많은 분들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응이 굉장히 좀 뜨거운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관심 항상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오늘 저는 이게 좀 의아했습니다. 솔직히 뭐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이유를 모르겠고요. 엔비디아가 어제 호실적이 나왔다. 정말 뭐 흠잡을 데 없는 실적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엔비디아 호실적에도 급락이 좀 나왔어요. 물론 엔비디아가 하락하면서 기타 이제 기술주들이 다 같이 떨어진 건 아닙니다만 역시나 시장에서 엔비디아한테 기대하고 있는 폼이 너무 높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엔비디아가 이렇게까지 떨어질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 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오늘 삼성전자가 살짝 뭐 약보합 정도고요. 그리고 뭐 하이닉스도 크게 뭐 밀리는 듯한 느낌은 아닙니다. 하이닉스가 지금 많이 아예 안 밀리네요. 그러니까 참 미국 시장이 어떻게 나오든 크게 뭐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흔들린다라는 느낌은 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시총을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오전에 팍스경제TV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글로벌 시가총액 1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어마무시한 속도로 올라왔죠. 근데 이거를 또 비트코인이랑 비교한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비트코인 바로 밑까지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너무 많이 떨어졌거든요. 지금 7만 달러 이하에서 벌써 지금 며칠 동안 있는 걸 보면 삼성전자 시총의 상승률이 무시 못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뿌듯합니다. 삼성전자를 좋아했고 물론 전 하이닉스를 더 좋아했지만 그래도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렇게 시장을 만들어줬고 오늘도 미국 시장이 좋게 끝나지 않아서 오전에는 밀렸는데 오후에는 또 강하게 또 밀어 붙여버리는 참 시장이 참 대단하다. 코스피 특히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삼성전자 얘기를 하다가 이제 다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봤을 땐 3월 달부터는 이제 코스닥에 정말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월 달 내내 코스닥은 조정을 잘 받았고요. 물론 잘 간 종목들도 있지만 지수 자체가 횡보하면서 조정을 잘 받았기 때문에 2월 달에는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훨씬 더 좋을 확률이 더 높고 거기다 액티브 ETF라는 ETF 신규 종목도 신규 ETF도 시장에 투입이 되면 결국엔 코스닥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현재 증시 대기자금이라고 불리는 증시 예탁금이 109조까지 몰려 있기 때문에 그게 오늘 이제 매수를 좀 했겠죠. 개인 투자 매수를 꽤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탁금이 100조나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자금이 만약에 ETF가 상장이 된다면 코스닥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양시장 코스피는 3월달에 좀 쉬어주고 코스닥이 올라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예, 그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제가 코스피는 좀 쉬어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계속되는 주변 뉴스들은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 좋을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PC, 스마트폰 출하량을 10% 감소한대요. 왜 그럴까요, 이거? 예, 출하량 10% 감소의 의미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 반도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부족하니까 지금 PC랑 스마트폰 출하량도 칩플레이션이 온다라는 얘기가 이거예요. 예, 정말 저는 이게 그런 거거든요. 예전에 이제 코로나 때 자동차 신규 자동차가 없어서 못 팔았잖아요. 예, 그때도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중고차가 신차보다 더 비싸게 팔렸던 시즌이었잖아요. 그때가 생각이 나요, 저는. 물론 지금 주식이 이제 또 들어오신 분들은 제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 저를 많이 따라오고 저를 추종하시는 제 팬들은 예전부터 좀 주식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이 반도체 칩 때문에 PC랑 스마트폰 출하량 자체도
떨어진다라는 건, 야, 삼성전자 하이닉스 진짜 끝은 아니구나. 만약에 3월달 쉬어주더라도 또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올라가려면 지금은 너무 급하게 올라왔으니까 3월달은 정말로 쉬어주는 게 좋다라는 생각은 저는 계속해서 갖고 있어요. 나빠서 쉰다는 게 아니라요. 주식이라는 건 항상 급하게 올라온 다음에 좀 쉬어주는 타이밍이 있어야 되거든요. 매일같이 올라가면 나중에 정말 힘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그게 걱정되는 마음에 좀 쉬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마지막에 저 이게 오늘 제일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개인들이 5조 넘게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지금 3시 한 5분 정도 되는 시간에 외국인들이 6조 넘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의 오랜만에 보는 유동성 싸움이 시작됐어요. 어마무시한 싸움들이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보시면 예전에는 이제 제가 개인들이 너무 매수를 급하게 들어오면 너무 급합니다. 속도가 빠릅니다. 며칠 좀 지켜보고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하는데, 오늘은 좀 달라요. 왜냐면 오늘의 외국인 매도는 삼성전자, 그러니까 외국인 매도가 거의 5조 5천억에서 6조 정도 잡히거든요. 뭐 좀 이따는 달라지겠지만 마감하면, 그래도 보면 거기서 삼성전자가 2조 5천억 정도 매도가 들어왔고, 하이닉스가 1조 8천억으로 본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보고 나온 게 하이닉스가 1조 8천억. 그러니까 오늘의 외국인 매도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몰렸고, 그거를 개인들이 다 매수해 가고 있다. 근데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게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나빠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그 블랙락 자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 블랙락이라고 자산운용사 있잖아요. 하이닉스 뭐 5% 지분 공시하고 했던 블랙락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원래 보유해야 되는 것보다 3% 오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나빠서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지분율을 원래 기준대로 맞추기 위해서 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개인들이 다 받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제 방송을 계속해서 보셨던 분들, 아침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아침에 제가 시장이 빠질 때도 오늘은 전약 후강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금요일이기 때문에 보수적이게 봐야 되는 건 맞지만, 시장이 빠져도 개인들의 매수세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강세장이기 때문에 시장 다시 올라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바로 그게 이거였습니다. 근데 예전 같으면 개인들의 매수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됩니다 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고, 개인들 매수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워낙에 지금 자금이 풍부합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강세업종과 약세업종 좀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지수는 오늘 좀 잘 지켜줬는데, 사실은 하락된 종목이 오늘도 한 1,500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섹터별로 모여서 올라간 겁니다. 오늘 코스피는 제가 봤을 때 현대차, 현대그룹주들이 또 지수를 지켜줬고, 코스닥도 하락된 종목이 훨씬 많은데 제약바이오들이 웬만해서는 15%, 10% 넘게 올라갔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강세업종 제약바이오 올라갔고, 철강은 제가 요즘에 상담할 때, 저는 원래 예전에 철강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게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철강은 좀 어려운데요. 철강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했는데 제가 철강을 올해 들어오고 나서, 올해 한 1월 정도? 1월 한 말 정도 들어오고 나서 철강에 대한 상담이 들어올 때마다 저는 철강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얘기 드렸어요. 왜? 중국에서 철강 생산량을 조절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거기다 우리나라 철강 쪽들이 너무나 저평가돼 있고, 거기다가 AI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 일단 철강 쪽이 또 어떻게 우뚝우뚝 서줘야 되기 때문에 현대제철만 일단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신기하게도 이 현대제철이라는 종목이 조목 상담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홀딩하셔라, 팔지 마셔라라고 했는데 오늘 현대제철이 또 사고 쳤죠. 그래서 철강이 그러면 앞으로 더 좋을 것이냐라는 거는 저는 동의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섹터는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이런 쪽은 아니에요. 오늘 화학도 같이 올라갔지만 제가 좋아하는 섹터는 제약바이오, 로봇, 우주항공 뭐 이쪽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철강과 화학을 제가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시장은 지금 안 간 곳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안 올라간 곳, 덜 올라간 곳, 그런 데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으로써 철강과 화학이 더 먼저 올라갈 수 있다. 왜? 철강과 화학의 두 개 특징이 뭐죠? 철강도 아까 중국에서 생산량 조절한다고 했죠. 화학도 지금 중국에서 생산량 조절하고 있습니다. 거기나 화학은 석화 쪽, 석유화학 쪽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지금 지배주주 구조 개편하고 있죠. 그러면 화학 쪽은 바닥은 다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롯데케미칼, 뭐 금호석유화학, LG화학 이런 거 상담 들어오면 예전 같으면 아이고 힘드시겠습니다. 그냥 버텨보세요.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지금은 이제 올라올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강, 화학 쪽은 저는 아직도 긍정적으로 본다. 여기서 빠진 게 뭐가 있죠? 건설. 건설은 지금 이제 원전에 엮인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쪽만 갔는데 건설 쪽도 저는 같은 궤를 하는 애예요. 원래 철강, 화학, 건설은 같이 갑니다. 근데 지금 안 간 건 건설이에요. 건설을 꼭 좀 보셨으면 좋겠고 원전은 오늘 오전부터 좋았죠. 원전은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제 종목 언급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원전은 여전히 계속해서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약세업종은 증권, 은행 좀 떨어지죠. 제가 증권업은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 제가 방송 출연할 때도 증권업에 대해서 종목 하나를 추천해달라고 해요. 보통 방송국에서. 제가 정말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좀 어렵겠는데요? 라고 했고, 그럼 원래 좋아하시던 미래에스 한국금융지주 하세요. 근데 너무 많이 올라서 좀 어렵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중소형 증권주를 얘기를 하긴 해야 돼서 했는데, 일단은 은행이란 증권이 오늘 약세긴 합니다만 다시 올라올 겁니다. 이건 다시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신규보다는 조금 이제 여러분들 요건 트레이딩이 좀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물려 계신 분들은 좀 버텨보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반도체는 뭐 일단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엔비디아 쪽이 갑자기 무너지다 보니까 소부장주들도 같이 떨어졌는데 뭐 그 중에선 이제 한미반도체만 좀 올라갔죠. 근데 물론 한미반도체가 지금 TC본더가 삼성전자 들어가느니 안 들어가느니 요것 때문에 올라온다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공매도 쇼커버링일 가능성이 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하방으로 쳐놓은 세력들이 다시 쇼커버링해서 주가를 올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한미반도체 오늘 상승까지는 저는 약간은 오버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한미반도체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했고 신고가로 들어왔을 때도 한미반도체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제가 지금은 한미반도체 좀 조심해야 된다. 너무 많이 올라갔다. 쉬어줄 때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정유주들도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렵습니다. 이것도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은 약세업 중에서는 반도체 소부장 쪽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약바이오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코스닥에 액티브 ETF가 들어오면 제약바이오는 3월부터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반도체 소부장은 떨어질 때마다 보셔야 되고 제약바이오도 이제 포트에 10%밖에 없으셨으면 10% 더 늘려서 20%까지 가져가셔도 좋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마지막으로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된다는 점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고 연휴 보내시고요. 저는 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